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엑시 인피니티 관계자도 아니며 전문 투자자도 아닙니다. 단순 개인 투자자이며 엑시 인피니티 코인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엑시 인피니티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영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앞서 엑시 인피니티는 게임 이름이며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코인은 엑시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게임과 코인 모두 엑시 인피니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한 기업 환경. 먼저 엑시 인피니티를 설립한 스카이 마비스는 2018년도에 설립이 되어 올해로 3년이 된 회사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이 설립된 지 3에서 7년이 되는 기간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스타트업들이 시장 진입에 실패 또는 경쟁사의 등장으로 인해 이 기간 동안 많은 스타트업이 실패할 확률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많은 코인 전문가들이 이더리움을 불안해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또한 2015년도에 설립이 되어 설립된 지 6년이 된 회사입니다. 많은 개발자들과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올해 5월에 일어난 폭락장에서 많은 트래픽을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디파이 예치 자금이 청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을 버텨냈으며 NFT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여 많은 가격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카르다노 또한 알론조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면서 이더리움의 개발자가 카르다노로 넘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엑시 인피니티의 수익 모델 또한 불안한 요소입니다. 스카이 마비스의 주 수익원은 엑시 인피니티 거래를 통한 수수료이며 다른 별도의 수익원은 거의 미비한 수준입니다. 엑시 인피니티를 제외한 다른 게임을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엑시 인피니티의 게임이 흔들릴 경우에는 회사 존폐 여부가 결정될 만큼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수익 모델의 중요성은 옐로우 모바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옐로우 모바일은 설립 1년 만에 150개에 넘는 회사를 인수하였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별다른 수익 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 인수한 회사를 상장시켜 다른 회사로 파는 것이 주된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이 결과 설립 7년 만에 사실상 옐로우 모바일은 해체되었습니다. 두 번째, 국가적인 요소. 엑시 인피니티를 만든 스카이 마비스는 베트남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상황 또한 불안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은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사실상 스타트업 성장에서는 미성숙한 시장입니다. 같은 동남아권인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와 비교해 볼 때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액은 적은 수준이며 유니콘 기업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은 투자 유치에 따라 달려있으며 투자 유치가 적은 국가는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미미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금융사, 정부가 모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며 이러한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할 때 기업이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급을 불법으로 지정하였고 온라인 상거래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자산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엑시 인피니티가 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은 결코 한 국가의 소유의 게임이 아닙니다. 코인의 궁극적인 가치는 국경을 뛰어넘는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엑시 인피니티 공간에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경을 뛰어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엑시 인피니티 상에는 게임 캐릭터가 있고 부동산이 있으며 실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엑시 인피니티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하나의 메타버스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의 공동 창업자인 제프린 저린 또한 엑시 인피니티를 통해 가상의 공간에서 건국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온라인 세계의 가상 공간의 영역이 넓어지므로 엑시 인피니티를 통해 최초의 온라인 국가를 건국한다는 것이 엑시 인피니티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게임 시장에서는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하면 모든 수익은 100% 게임사가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 엑시 인피니티에서는 내가 게임을 하면 플레이어가 돈을 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게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장학금 제도입니다. 초기 엑시 인피니티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3마리의 엑시 캐릭터를 구입 후 시작해야 되는데 이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엑시 캐릭터를 대여해주고 수익을 5대5 또는 6대4로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학금 제도는 다른 메타버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의 특성입니다.
미국에 있는 자본가가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에게 자본금을 빌려주고 플레이하여 미국에 있는 자본가와 가난한 국가의 사람이 동시에 수익을 얻는 윈윈 전략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강하였습니다.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인력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인건비가 낮아지게 되고 물가도 덩달아 낮아지게 되는 그런 형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이나 메타버스 상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다른 선진국으로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닌 본인의 나라에서 외국의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값싼 노동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 국민의 출국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윈윈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학금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차후 엑시 인피니티 상 디파이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규 유저들은 디파이 상에서 대출을 하여 엑시를 구매 후 플레이를 하기도 하며 기존 유저들은 더 많은 부동산과 엑시를 확보하기 위해 디파이에서 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커다오, 아베 프로젝트와 협업을 하여 디파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하여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엑시 인피니티 상에서는 디파이 거래를 통해 은행을 거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간의 P2P 금융 시스템이 거의 없는 국가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이 많은 국가에서는 유저들이 하나의 계좌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계좌를 통해 거래와 해외 송금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베트남은 현재 가상자산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 총리는 가상자산 분야를 2021년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선정하기도 하였고 인터넷 사용자 수 증가와 스마트폰 보급도 매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알리시스는 최근 가상자산이 실생활에 쓰이는 국가 순위를 발표했는데 베트남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가상자산 시장은 매우 전망적이며 베트남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를 플레이하는 것은 이러한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IP 산업으로의 확대. 게임은 그 게임 자체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 나오는 캐릭터, 스토리, 세계관 등 모든 것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켓몬스터, 마리오 등 많은 게임을 개발한 닌텐도는 게임의 2차 창작물을 통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포켓몬스터의 IP로 91조 2천억, 마리오 IP를 통해 56조 1,7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모든 캐릭터와 부동산에 대해 IP, 즉 지식재산권이 모두 게임 개발사인 스카이 마비스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엑시 인피니티 또한 캐릭터와 세계관을 살려 IP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게임 내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던 수익 모델을 좀 더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스카이 마비스는 엑시 인피니티를 활용한 IP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팬아트나 캐릭터 상품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으며 캐릭터를 통한 다양한 게임이 생겨나고 있고 캐릭터를 타투로 새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스카이 마비스도 캐릭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 약관을 수정하여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팬아트와 상품에 대한 수익을 계약 없이 최대 $10,00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10,000 이상이 되면 스카이 마비스와 계약을 하여 수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이 되며 기존의 IP 사업은 수익이 1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작권을 가진 기업과 수익을 나눠야 하는 것에 비해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 수많은 엑시 인피니티 팬들은 자발적으로 IP 산업을 확산시키고 차후 IP 사용에 대한 수익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엑시 인피니티의 성공은 블록체인 게임 업계에 큰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게임에서 성공을 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고 이러한 사례는 점차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과 컨텐츠 강국인 우리나라의 게임 업체도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게임을 하는 것이 게임사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닌 유저에게도 이득이 되며 게임을 통한 다양한 활동이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